7대1.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일본은 7명인데 우리는 고작 1명입니다. 이제 양민혁을 자부심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침몰하는 배의 마지막 생존자일 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건지 저 김준석과 함께 그 진실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시죠. 국제축구 역사통계연맹, 즉 IFFH가 2025년 아시아 20세 이하 베스트 11을 발표했습니다. 자, 불과 2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무려 5명이나 이름을 올리며 아시아를 호령했던 대한민국 축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보십시오. 화려한 벚꽃 군단 7명 사이에 홀로 갇힌 고립무원의 양민혁뿐입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 유소년 시스템 전체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등입니다. 양민혁 선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아시아를 뒤흔들었습니다. 2025년 아시아 20세 이하 베스트 11 선정.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과연 기뻐만 할 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양민혁은 진흙 속에서 홀로 피어난 연꽃이자 무너지는 둑을 혼자 몸으로 맡고 있는 고독한 전사입니다. 자, 한번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양민혁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작년 시즌 강원FC에서 데뷔하자마자 38경기, 전 경기에 출전해 12골과 6개의 도움을 몰아쳤습니다. 18살의 나이에 K리그를 정복하고 곧바로 토트넘이라는 거물급 클럽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잉글랜드 챔피언십이라는 그 거칠고 험난한 정글 속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포치머스를 거쳐 지금 프랭크 램파드 감독의 코번트리 시티까지 양민혁은 매 순간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협회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덕분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축구가 잘 설계한 로드맵의 결과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오로지 양민혁이라는 한 천재가 가진 도끼와 개인의 피나는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시스템이 키워낸 안락한 성공이 아니라 시스템이 망가져가는데도 혼자 힘으로 살아남은 독종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불과 2년 전인 2023년에는 어땠습니까? 배준호, 이승원, 김지수, 최석현, 김준홍까지 무려 5명의 선수가 아시아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양민혁 단 1명입니다. 그 많던 유망주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는 제2, 제3의 양민혁을 단 1명도 더 배출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양민혁이라는 화려한 불빛 뒤에 숨어서 우리 축구의 어두운 단면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가 나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양민혁은 축구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 유소년 축구의 처참한 실패를 가려주고 있는 마지막 방패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외로운 천재의 선공에 취해 안주한다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결국 암흑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 저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일본의 시스템을 똑똑히 보십시오. 7명입니다, 여러분. 무려 7명이에요.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부터 수비의 이치하라 리옷, 미드필더 사토 류노스케, 그리고 최전방의 시오가이 켄토까지. 일본은 지금 골문을 시작으로 허리를 지나 공격 라인까지 모든 포지션에 걸쳐 자신들의 이름을 빈틈없이 박아 넣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스타 한 명에게 구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잘 짜인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내는 공장 제품처럼 한 명이 빠지면 곧바로 더 무서운 놈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대한 생산 라인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양민혁이라는 단 한 명의 슈퍼맨이 나타나길 기도하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저들은 축구라는 스포츠를 하나의 정밀한 산업으로 탈바꿈시켰단 말입니다. 그 처참한 결과가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얼마 전 끝난 U23 아시안컵입니다. 자, 기억들 하십니까? 일본은 심지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겨냥해서 우리보다 2살이나 어린 21세 이하 선수들로 팀을 꾸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 어린 선수들에게 무기력하게 유린당하며 무너졌습니다. 특히 전반전 슈팅 숫자 10대1.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대1이에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 차이고 전략의 부재가 아니라 시스템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저들은 시스템으로 축구를 하고 우리는 여전히 천재 한 명의 발끝에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가 전 포지션에서 고르게 성장하며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을 때 대한민국 축구는 그저 키 큰 나무 한 그루만 달랑 남은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명의 몫을 해주길 바라는 이 미련한 도박을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작정입니까? 이건 정말로 분통이 터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닙니까? 저 정교한 일본의 기계축구 앞에 우리의 주먹구구식 축구가 완전히 발가벗겨진 꼴입니다. 대한축구협회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똑똑히 들으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철저하게 몇몇 스타들에게 기생하고 있습니다. 성인 국가대표팀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라는 거물급 선수들 뒤에 숨어서 안주하고 있고 이제 유소년 팀들까지 양민혁이라는 이름 하나에 모든 운명을 걸고 구걸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양민혁이 부상이라도 당하면 우리 유소년 축구에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껍데기뿐이에요. 2023년 5명이었던 명단이 2025년 단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이고 처참한 추락입니다. 협회는 도대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 대책이 있기는 한 건가요? 정말 기가 막힌 건 지난 U23 아시안컵에서의 모습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에게 맥없이 무너지더니 급기야 3, 4위전에서는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4위에 그쳤습니다. 세상에, 베트남에게까지 밀려나며 아시아 4위라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협회는 해외파 선수들의 화려한 활약상만 내세우며 자신들의 무능함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 여러분,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스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골을 넣으면 여러분이 잘해서 넣은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선수들이 잘난 것이지 협회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가 아닙니다. 저 일본이 전 포지션에 걸쳐 탄탄한 뿌리를 내리는 동안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만 가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언제까지 운에 맡기는 축구를 할 작정입니까? 언제까지 양민혁 같은 천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기도할 겁니까? 시스템이 죽어버린 나라에서 천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생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축구는 그저 과거의 영광만 파먹고 사는 좀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이건 대한민국 축구에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양민혁은 분명 눈부신 다이아몬드입니다.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가 지금 어디에 박혀 있는지 보십시오. 바로 대한축구협회라는 녹슨 반지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깨어나지 못한다면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2030년 월드컵은 우리에게 더 이상 축제가 아닙니다. 그저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악몽이 될 뿐입니다. 자, 더 이상 양민혁이라는 이름을 우리 시스템의 무능함을 가리는 병풍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 명의 천재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주길 바라는 유행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어쩌다 하나씩 터지는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뿌리부터 완전히 뒤엎고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거대한 축구 혁명입니다. 저 일본이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 뒷모습만 보고 계실 겁니까? 껍데기뿐인 자존심은 버리고 이제는 정말 죽을 각오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2028년과 2030년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의 실패는 정말 쓰라린 교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픈 진실을 똑똑히 마주할 때만 희망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는 더 뜨겁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